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세를 뼈대로 삼아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호모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운 인류로는 우리가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이 있습니다. 이 13,000년에서 4만년 전에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이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 용적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도 하고 또 환자와 노인도 돌보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남긴 최초의 인류이기도 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화석이 발견되어서 네안데르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탈은 독일어로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네안데르탈인은 네안데르 계곡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들도 현생 인류처럼 돌로 도구를 만들었었는데 이 발굴된 석기들은 별로 정교하지도 않고 또 각기 이 뚜렷한 기능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표준화된 형태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만나면서 멸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들은 현생 인류보다 몸집도 크고 뇌의 용적도 컸는데 왜 멸종되었을까요? 뇌가 크면 이 사고력도 뛰어나고 또 몸집이 큰 만큼 육체적인 힘도 강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멸종 가설이 있지만 이 흥미로운 가설 한 가지는 현생 인류가 가진 거짓말하고 속이는 능력을 그들은 가지지 못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뒤통수를 친다고 표현하는 이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능력이 없어서 이 멸종되었다는 가설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만 년 전이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이 표준화된 석기와 최초의 이 보존된 장신구가 출토된 동아프리카 유적이었습니다. 이 크로마뇽인의 쓰레기 더미에서는 석기뿐만 아니라 뼈로 만든 도구들도 나옵니다. 이 뼈로 만든 낚시 바늘 같은 것들은 이 만들기가 쉬운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인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크로마뇽인의 도구들은 형태가 다양하고 뚜렷하고 또 매우 현대적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아도 이 바늘이나 송곳, 이 조각 도구 등으로 기능이 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 집과 깨며 만든 의류 등의 유물은 추운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을 만나서 혼혈이 일어납니다. 이 우리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1%에서 4%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 중 아프리카에 계속 남아있던 예를 들자면 이 부시맨이라고 불리는 산족에게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순간에 네안데르탈인을 만나서 혼혈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날 때는 검은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 검은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금발과 흰 피부, 푸른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도착하는 곳마다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거대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아울러서 많은 유사 인류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전에는 이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호모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연구가 되는데 오늘날 지구상에는 호모사피엔스 한 종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인류에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이 뇌를 결정하는 유전자에 두 번에 걸쳐서 큰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이 뇌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마이크로세팔린이라는 유전자와 ASPM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세팔린 D 유전자는 약 3만 7천 년 전에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세팔린 D 유전형의 빈도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주 높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아주 낮습니다. 이 유전자가 나타난 시기는 후기 구석기 문화가 발달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두개골 면적이 증가하면서 사고력의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ASPMD 유전형이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800년 전으로 세대수로 따지면 약 300세대 전에 해당합니다. 이 유전형의 빈도는 현재의 파키스탄 부근에서 가장 높아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40 내지 60%가 이 유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사람이 파키스탄 인근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이 유전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출현한 이후에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류의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지금 현재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와 철학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유전형의 빈도가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여서 약 300세대가 지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런 유전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유전형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생존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인류의 지능이 한 차원 높아진 것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우리 민족도 이 ASPMD형 유전자 돌연변이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이는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인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칫하면 인종차별이라는 인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각각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던 인류는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서로의 문물을 전하기도 하고 정복전쟁을 치르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는 이 육상교통로가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유라시아인들과 아메리카 대륙의 주민들과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립되어 살아가던 인류는 이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욕망에 이끌린 유럽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만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르가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쳤습니다. 카마르카 전투에서 168명의 스페인 군대는 500배에 달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대군을 격파하고 수천 명을 죽이면서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사르와 잉카족의 다른 전투나 또 코르테즈의 아즈텍 정복 등을 비롯한 이 초기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싸움은 불과 이 수십 명의 유럽 기마병들이 번번이 수천 명의 원주민을 참패시키는 대살육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폭력에 따른 학살도 많은 원주민을 죽였지만 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 이미 면역성을 몸에 가진 침략자들이 면역성이 없는 민족에게 퍼뜨리는 질병들입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부스, 이 흑사병을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은 다른 대륙의 많은 민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이 이 지역들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각종 질병은 남북 아메리카 전역에서 유럽인 사이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각 부족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이전 인구의 95%에 달했습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거의 전체가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13년에 유행한 이 천연두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이었던 부시맨, 즉 산족을 전멸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 역시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과 같은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1788년 영국인들이 시드니에 처음 정착한 직후부터 첫 유행병이 발병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몰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사로는 유럽의 해양 기술 덕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나마로 왔으며 파나마에서 다시 태평양을 따라 페루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잉카의 14대 황제였던 아타우알파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므로 남아메리카를 벗어나서 해외로 팽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선 및 항해 기술과 정치 조직은 유럽인들이 다른 여러 대륙으로 팽창할 때나 또 유럽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역시 팽창할 때에도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페루에 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문자의 존재였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이 끈을 묶어서 표시하는 결승 문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스페인의 문자처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는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문자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와 이 코르테즈의 멕시코 정복에 대한 정보가 곧 스페인으로 퍼져나가면서 스페인인들이 신세계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사로가 성공을 거두게 된 직접적 원인에는 총과 또 쇠로 된 칼, 말 등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 기술과 유라시아 고유의 이 전염병, 유럽의 해양 기술, 또 유럽 국가들의 중앙 집권적인 정치 조직, 문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남습니다. 똑같은 인류인데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이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발전이 더디고 유럽에서 더 편중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세를 중심으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